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3일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절기상 한로가 되어 있고요. 한로 절입 시간은 14시 22분, 오후 4시 22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로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로 절입 시간 16시 22분 이전이 되면 지금처럼 이민년 기유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로 절입시간 16시 22분부터는 월이 바뀌죠. 이민년 경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16시 22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지는 똑같습니다. 일지는 갑오일이고 일지는 갑오일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로 전이냐 한로 후냐에 따라서 한로 전이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한로가 지나면서 간목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간목이 6월이면 중추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술월이면 이제 모추 늦 가을이 되는데, 6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격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주 배합하는 방법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한로 절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히 24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마다 2개씩 이렇게 배속되어 있고요. 12달에 2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24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양력 기준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2월, 3월, 4월 이렇게 쓰기보다는 명리학에서는 12지지를 이용해서 인월, 묘월, 진월 또는 4월, 5월, 미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신월, 6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게 3개월씩 묶어서 계절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인월이랑 묘월이랑 진월 같은 경우 인묘, 진월은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또 4월부터 5월, 6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신월, 6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 이제 술월이 지나서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겨울인 해월, 자월, 축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은 12달의 월이 있는데 이 12달 중에서 3개월씩 묶어서 이제 춘, 하, 추동으로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입춘과 우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묘월 안에는 경칩과 춘분, 그 다음에 진월은 청명과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와 소만, 5월은 망종과 하지, 미월은 소서와 태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와 처서, 6월은 백로와 추분, 술월은 한로 상각,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소설, 그 다음에 자월은 대설 동지, 그 다음에 축월은 소한 대한이 되어 있으면서 또 축월에서 해가 바뀌면서 다시 월이 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나오는 글자들이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명리학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월이 언제 바뀌는지 이제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력 1월 1일 날 또는 2월 1일 날, 3월 1일 날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음력으로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월 1일 날 월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월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인월에서 묘월로 될 때는 경칩이 되어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은 청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은 입하, 그래서 4, 5, 미월은 입하가 되면서부터 3개월간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 그 다음에 4, 5, 미라고 하는 여름에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갈 때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입춘이 아니고 입추죠. 입추, 신월에 입추가 되어야지만 4, 5, 미 여름에서 신유술 여름 가을로,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는 백로, 그 다음에 오늘 6월에서 술월로 넘어오는 것은 바로 이 한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유술, 이 한로, 신유술의
술월에서 겨울인 해자축으로 넘어갈 때 그 입문이 되는 것이 바로 입동이 되는 것이고요. 입동이 되어야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그 다음에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오는 그러한 문턱이 바로 입동이 되겠습니다. 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그 다음에 축월에서 다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연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축월에서 인월로 다시 바뀌면서 이때는 또 입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때는 연과 월이 모두 바뀌게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을 풍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뭐 건양, 저쪽에서 대문에다 옛날에 이렇게 부적 비슷하게 붙여놓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입춘입니다. 입춘이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인 한 해의 살림살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춘세수설이냐 또는 동지세수설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지가 이제 일양이 시상에서 이제 동지에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명령에서 통설적으로 볼 때 동지세수보다는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다. 그래서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월이 모두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입춘 전에, 하루 전에 태어나도 토끼, 예를 들어서 범띠에서 토끼띠가 되지 못하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그때 연이 바뀌니까 띠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리학에서는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 24절기 중에 이 윗부분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절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만세력 있습니다. 그거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자, 오늘 이제 이제 기유월에서 경술월로 바뀔 때 제가 한로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올해 이 절입 시간은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한로 절입 시간은 10월 8일 16시 22분, 오후 4시 22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러분들 24절기 외울 때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구궁표를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 인이 여기 있잖아요. 인 옆에 입춘우수 이렇게 써 놓고요. 묘 옆에 경칩춘분, 그 다음에 진 옆에 청명고구, 그 다음에 사 옆에 입하소만, 그 다음에 오 옆에 바로 망종, 하지, 미 위에 이제 소서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쳐서, 6월은 여기 이제 백로추분, 추분 맞죠? 술은 한로상강, 해는 입동소설, 자는 대설동제, 축은 소환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외우시는 것이 좋고요. 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구궁표를 많이 활용하면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또 그냥 평면적으로 직선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구궁표를, 모든 것을 구궁표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조금은 명리학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로가 되는 날이고요. 한로 절입 시간은 오후 4시 22분, 즉 16시 22분을 기점으로 해서 한로가 들어오게 되죠. 이 16시 22분은 시로 따지게 되면 신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인데, 이 사이에 16시 22분이 들어와 있으니 오늘 신시에 한로 절입 시간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신시 중에서도 16시 22분인 거죠. 그래서 이 16시 22분이 이전에 돼 있기 전에는 월이 기유월이에서 한로가 딱 되는 순간 경술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점을 갖다 사주를 풀어보게 되면 한로 전이 되게 되면 이미 이거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가 무신이 아니라 기유가 되는 것이고요. 기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드렸던 경술월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로 전이면은 이민년 기유월 갑오일이죠. 갑오일 이걸 제가 바꿔놓는다는 거 까먹었습니다. 갑오일 임신시가 되는 것이고요. 한로가 지나게 되면 이민년 월이 바뀝니다. 기후에서 경술월로 바뀌게 되고요. 일은 또 갑오일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한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한로 전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갑오일이 되죠. 물론 이제 임신시를 기점으로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로가 후가 되게 되면은 이민년, 경술월, 갑오일이 되게 됩니다. 같은 날에 태어났어도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한로 전으로 보게 되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간목 6월에 격을 놓고 보게 되면 는 양목이 월지에서 금을 받기 때문에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이 가장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목은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되죠. 목은 약합니다. 신, 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일간이 왕해서 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신약관왕이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해야지 관성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그 위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된다.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인데, 내가 감당하면 명예를 얻는 것이지만 내가 그 정관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명예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로 후가 되면 간목이 술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양목인 간목이 양토인 술토를 받죠. 그러면 저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이 또한 술월은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목은 신월에 절지, 6월에 태지, 이 술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지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목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죠. 재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월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주 격국도 달라지는데, 자, 6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절, 특히 금왕절인 신월 6월은 금이 왕하기 때문에 그 금을 가지고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동, 량, 지, 목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6월의 경금, 6월의 간목은 일단 정화를 얻고요. 정화를 얻고 다음으로 경금을 얻어서, 이 정화로는 간목의 수기를 발산시켜서 경금을 단련해서 이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물로 만든다,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 자체가 6월을 신월은 제목으로 만드는데, 이때는 간목 자체가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나무에 해당이 되니 왕할수록 큰 제목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는 일간 간목이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튼튼하게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인목은 간목 입장에서 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 이 뿌리가 없었으면 부직갱이 같이 얇은 나무였는데 인의 뿌리를 둠으로 인해서 이 간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자, 일단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오중 정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유중에 있는 경금을 쓰지 못하고 유중에 있는 신금을 쓸 수밖에 없죠. 원래 간목은 경금을 써야 국세가 커지는데, 신금을 쓰면 국세가 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중 정화, 유중 신금을 쓸 수 있다. 이때는 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 임수는 나무를 생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화를 극한, 용신으로 써야 되는 화를 극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화가 용신일 때는 임수는 어떻다? 나를 생겨주는 인성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나한텐 기신이 되는 것이고요. 오중정으로는 금을 단련하는 역할, 인중병화로는 조후하는 역할로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지죠. 원래 토생금은. 근데 간목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첩신이라고 하죠. 첩신되어 있으면 갑기가 자꾸 탐합하려고, 갑기 합해서 합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주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니까 집안에 얽힌 어떤 그런 것을, 물론 우리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애절하죠. 선남 선녀가 사랑하는데 집안에 어떤 왼수가 뭔 말이야,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문 대 가문 중시할 때는, 가문 간에 왼수 줄 때는 서로 간에 결혼 같은 거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문과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간목하고 기토하고 지금 연애하느라고 전혀 주변을 돌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 투출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임수가 있는 것은
활을 쓰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간목이 기토에 묶여버린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생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술월의 간목, 자, 편제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제격이면 편제격이죠. 성격 자체가 정광격인 사람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런 성격이지만 바로 뭐 1시간, 2시간 차이로 태어난 경술일의 가보일은 편제격들은 대체적으로 돈키호테 같은 스타일이에요. 기분파입니다. 쓸 땐 쓰고, 그 다음에 또 편제격들이 맨날 쓰기만 하냐? 이 사람들도 기분 안 내키면 엄청나게 짠돌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꼼꼼한 성격, 이거는 덤벙덤벙 좀 사업가적 기질도 있고 중간 기분파인 그런 성격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술월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 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술월의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술월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왕으로 바뀌어서 약한 일간 경금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한 간목을 갖다가 완전히 못쓰게 패대기를 쳐서 간목을 완전히 쪼개버린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간목 자체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기유일과 경술일 뭐 월만 바뀌었는데 여기는 이 임수가 병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이 임수가 오히려 나를 생해주는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나를 극하려고 할 때 임수가 통관상생하니까 뭐 제살태양한다 하더라도 살인 상생할 수 있는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지로 잘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살인상생이라고 하고 써드리고요. 자, 지로 술월이지만은 오화를 받고요. 인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 뭐죠? 삼합이죠. 삼합. 완전한 인오술 삼합을 구전해서 지지로 화국을 이루었다. 엄청나게 뜨겁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술월이기 때문에 화국을 형성하더라도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5월 같은 때에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한여름에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진짜 뭐 온도가 한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는데, 술월은 늦 가을에 겨울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기온 자체가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고요. 가을에 한 30도, 40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화국에 금이 자꾸 이제 조금 위태해질 수가 있겠고요. 또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임수 자체가 뿌리가 약하죠. 임수 자체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간신히 경금의 생을 받아서 간목을 생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 임수는 고갈될 우려가 있고요.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 경금은 어떻게 돼요? 그 화에 의해서 피극을 받는 것이고, 금수가 세력이 없어, 수가 세력이 없어 간목을 생주해 주지 못하면 간목은 뭐가 된다? 고사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인옷을 화국, 삼합을 완전히 구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삼합을 구전해서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지로 삼합 형성되면 좋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지로 방합이 형성되면 좋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합이 형성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한테 작용이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를 판단해서, 좋으면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그 합이 좋은 것이지만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면 그 합은 나쁜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 이 옷을 삼합을 구전해서 나를 갖다가 말라 죽게 만드는데 그게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명백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길흉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로전이 되게 되면 이민년 기유와 갑오 일이 되겠고요. 시는 갑자시부터 시작해서 임신시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계유시 이후로는 한로가 지났기 때문에 이 한로전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뭐 한로전에 그 갑술신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대략 난감한, 금방까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난감하고요. 그래서 절입 시간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자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6월에 화를 용신으로 써서 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핵심, 오화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좌우충에서 오화를 갖다가 자수가 낼름 꺼버렸죠. 임수가 투출되는 것 자체도 위협적이었는데 자수가 이렇게 오화를 꺼뜨리게 되니 이 갑자시는 좋을 리가 없다. 을축시 그냥 이건 무해무덕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을목이 갑목을 보았으니 등락개갑이다. 등락개갑을 갑은 뭐예요? 일간이 무엇다? 을목일대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갑목인데 을목 봤다고 해서 등락개갑을 논하면 이건 완전히 태권도로 치면 이제 흰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나 명리 좀 배웠는데 등락개갑이라는 걸 좀 한번 배웠어. 야 이거 등락개갑 맞지? 이렇게 하면 뭐 딴 데 가면 이제 망신당합니다. 망신 함부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좀 더 숙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병인시 같으면 이제 인오화국을 하게 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6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조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건조하다라고 조열하고 조자는 말을 조자 뜨거울 열자죠. 그렇게 뭐 세차게 그냥 뭐 그런 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임수를 용신으로 봐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준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 정묘시는 병인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금왕절에 토를 많이 보게 되면 이거는 뭐 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겠죠.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술을 보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토를 보게 되면 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뺏어가고요.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토가 많게 되면 뭐예요? 화의 열기를 갖다가 빛을 회강하고 화의 열기를 갖다가 가두어 버리죠. 그러면 화를 용신을 쓸 때는 토가 많아진 것도 좋지 않고요.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진토와 습토라 하더라도 이거 화운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을 일은 없겠고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으나 또 따지고 보면 임자대운 가게 되면 좌우충이 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할로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생신은 없어 보인다. 자,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월간에 있는 기토가 갑목하고 합하는 걸 좋지 않게 봤는데 여기 시간에 또 기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쟁합이라고 해요. 갑목 하나에 상대 재성이 두 개 있을 쟁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사주 배합은 그렇게 썩 깔끔하고 말끔하다고 보진 않고요. 좀 탁기가 있다라고 보고 사화까지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가 조금 임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긴 하더라도 매우 건조한 그런 국세에 화운을 가게 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경옷이 되게 되면 이제 오화 두 개를 받고 유에 뿌리를 둔 경금 투출되어 있죠. 이 경금은 갑목을 갖다가 이렇게 작발할 수 있습니다. 임수 있는 거 역시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 임수가 좀 껄쩍지근 하더라도 요거 유에 뿌리를 둔 경금 투출되어 있죠. 갑목 인에 뿌리를 뒀죠. 천간에 투출한 정화는 아니라도 오화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이건 사주국세를 갖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벌써 눈빛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똘망똘망하고 뭐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6월에 신금 다시 받고 임수 두 개 떠 있으면은 떠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투출되어 있으면 사주가 건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오히려 한습해진다. 그래서 시에 따라서 이민정묘 이렇게 되면 사주가 건조해지는 거고 임신계유 을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이 조열해지느냐 또는 한습해지느냐에 따라서 운로의 방향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유시는 있다 없다. 자, 할로 전에는 계유시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는 일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임신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술월로 바뀌게 되면 이때도 임신시부터는 임신시부터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술월에부터 일간이 약한데 술월에 갑목이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인에 뿌리를 둬서 나름대로 뿌리를 두었고요. 옷을 해서 인옷을 합해서 화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 투출되어 있어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수가 있어서 금생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틀은 갖추었다라고 보는데 임수 두 개가 이렇게 신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경금도 신의 뿌리를 두어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지로 화국이라 하더라도 요거 금수의 세력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임자대운 갈 때는 좌우충 되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운으로 갔을 때는 무신대운 때는 이렇게 인신충이 되는 것이 또 한 번씩은 걸리게 되죠. 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20대 때 한번 고비가 올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날 땐 10대 때 한번 고비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임신, 그 다음에 개유시죠. 개유시도 임신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금이 약간 신의 뿌리를 두는데, 요는 양인의 뿌리를 들죠. 경금이 결코 약하지 않고요. 정편인 혼접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금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정인이 됐던 편이 됐던 금생수 수생목해서 살인상생, 그죠? 저 칠사로 화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호술 화국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절 자체가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월이 넘어가게 되면 겨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가 있으면 이 정도 수는 약한 수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 오늘의 포인트, 할로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할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도 그 월에 맞춰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등락해갑,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해갑을 논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가 사주 배합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